자,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좀 재밌어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 너무 재밌어서. 여기도 훈훈하죠? 네. 자,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당협위원장 60여 곳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박들 많이 이제 당협위원장직을 잃었고 그중에 측근으로 인식됐던 유해마저도 당협위원장을 확 치는 상황.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유해는 그냥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렇죠. 재미삼아 하는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던데요. 더블 캐스팅 안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단순한 쪽은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가 친박들을 이렇게 쳐냈잖아요. 그러면서도 김무성한테 아직도 안 주고 있잖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안 주고 있잖아요. 복당해서 들어온 사람을. 근데 한편으로도 생각해보면 유해는 본인의 측근처럼 보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간 친박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건 홍준표에게 잘 딸랑거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게 다 인증샷으로 유해도 잘라냈어라는 용도로 썼던 것 같다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그렇죠.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내 측근도 이렇게 잘릴 수 있어 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홍준표의 시도가 먹혔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박 세력들이 분명히 뭔 소리를 낼 텐데 뉴스에 전혀 안 나와요. 유해팀에 묻히는 거죠. 그렇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뉴스가 다 류여해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겨레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류여해의 72시간 투쟁사, 기승전 홍준표 디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리스트화 시켰어요. 어떻게 홍준표한테 3일 동안 개겼는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품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이름에 누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 그런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하는데 윤리위원회겠죠.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겠죠. 하는데 보도들에 의하면 제명도 가능하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봤을 때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늘은 서리가 된다.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스타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홍준표에 대해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측근이에요.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 말한 홍준표가 제일 무서운 얘기인 거야. 이런 상황은 많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바로 옆에 봤던 사람들이 증언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그 홍준표에 대한 막 공격들을 쏟아내는 상황이 되니까 홍준표는 갑자기 아뜨거 했을 거라고 봐요. 정말 불쾌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론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건 홍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주먹 날아갈 얘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유여해에게 우리 당 험담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했죠. 이제 막 나가는구나 이제 서로가. 이 유여해가 정치인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햇병아리기 때문에 이 홍준표의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은 이렇게 홀대해도 조금 더 지나가면 혹시 알아? 뭐 이런 보통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본 뜻은 저게 아닐 거야. 내가 희생양이 됐구나. 그래 지금만 이 고통을 감내하자. 이 정도로 끝냈을 텐데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류여에는 그 정치인 범죄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저거 맑게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저 다 까버리네. 그러니까 류해 씨를 보고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그 사람 있죠. 이 류해 씨의 그 과거 경력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이제 그 법학 박사까지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욕을 들었고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런데 정치에 하자마자 정말 자기가 평생 먹었던 욕을 하루에 다 먹으니까 이제 그 정신적인 흥분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당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니까 유해는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렇게 대받아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수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한번 싹 때렸으면 상대방이 딱 움찔하고 나왔을 때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내려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지금. 류여해가 우리도 잘 몰랐던 사진들이라던가, 홍준표가 막 그 박근혜하고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굽신거리는 사진을 붙이면서 맞춰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단다거나. 너무 재밌네요. 정치가 누가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어쨌건 유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징계는 한 해 뭐네 해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만반해서 내 측근도 잘라내 요 느낌. 물론 측근이라는 표현이 아직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계파가 서로가 같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 지도부에 입성해가지고 사실 홍준표를 엄청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의 유해에 대해서 그런 느낌인데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당인이기 때문에 제명되고 나면 이제 밖에서 투쟁하고 나서 어느 날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그렇게 뭐가 억울한 한을 품고 정치권에서 나가는 거긴 한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 유해가 대한애국당으로 가죠. 조원진한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들러붙고 하는 정치를 하겠죠.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예요. 이게 홍준표나 사실은 유해나 정치적 요정으로 보면 홍준표가 더 악인 이건 맞아요. 네. 유해는 지금 뭐 우리 시야에 들어온 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업이랄까 이런 게 한꺼번에 막 쌓아둬서 그렇지 마일리지가 많아서 그렇지 깊이는 별로 없었던 악인이라고 보면 홍준표 이 사람이 기부 캠페인에 그 줄 서가지고 이제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금 집어넣잖아요. 멘트 좀 하라고 하니까 한 말이 소외된 이웃에 좀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파업 그만하시고 우리 좀 방송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업을 중단하는 게 기부래.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파업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2번, 3번 계속 중원부원 했었다 그래요. 왜 파업을 하는데? 지그들 때문에 파업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깝깝한 거야. 상대방이 설득이 안 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방송이 공영방송이었다고 지금도 우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뇌를 확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아니었어 이 새끼하고 집어넣어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계속 우기고 자빠지잖아. 떼수건으로 뇌를 밀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KBS 사장이 뭐 SBS 사장이 국정원한테 돈 받고 사주받고 해서 무슨 보도가 나가게끔 만들고 하는 짓거리들을 팩트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대형 물러가라 하는 게 파업이잖아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도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뭐 기부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고요. 왜 우리 대선 토론회 때 노조들 이야기 엄청 했던 게 홍준표였잖아요. 지금도 왜 저쪽 세력들이 노영방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노조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도 노조들이 힘이 세져서 사측과 대화할 수 있고 동등한 교섭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요즘 모습들 중에는 노조가 사측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러겠죠. 정부에게 도와달라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요.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노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사측과 동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주면 돼요. 국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고 노조는 힘을 키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노조 문제는 노동조합 법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서 반헌법적인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게. 홍준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후져요. 사실은 홍준표가 만약에 야당 정치인, 그러니까 우리 민주 세력 쪽의 정치인이 됐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홍준표 같은 캐릭터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는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홍준표가 민주 세력 쪽에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기본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 입문할 때 엄혹한 박근혜 시절에 야당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사회적 명망 인사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일단 불이익 감수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여당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렇게 입당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여당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지금의 국정원들이 그걸 보여줬잖아.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 캐스팅된 게 아니잖아.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명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이런 각 직업군들이 야당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여당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양지에서 뭔가를 도모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도전의식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일단 노조를 반대로 보기 시작하는 시각부터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10몇 년, 20몇 년 동안 머릿속에 그게 걸수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만들어진 거고 만약에 노조를 그래도 대우하는 야당 쪽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 죽어도 못하죠. 그렇죠. 만약에 홍준표가 민주당 인사였다라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노사 간의 교섭이 빨리 이루어져서 파업이 빠른 시간 내에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이제 우리 결이 섰어. 어차피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판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줄을 서겠습니다. 홍준표 유죄 그리고 유죄가 안 나면 강력투쟁.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동의합니다. 대법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앞 생방송. 그러면 새날 깃발 들고 대법원 앞에 가서 생방송을. 진짜. 유죄가 확정되면 잠잠하던 친박들이 대거 들고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긴 한데 네, 아주 저는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리고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거 무죄가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파죽지세? 홍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 자체는 기세가 엄청 등등하겠죠.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사실 법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 감정이 진짜 극에 달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홍준표에게 좋은 시설을 보내기 힘들어요. 법원하고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야당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선 패배에 여파입니다. 대선 패배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야당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 물론 홍준표의 대법원 판결은 대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것도 엮으려고 하겠죠. 만약 유죄가 난다 그러면 야당 당수 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예요.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내 측근도 이렇게 잘릴 수 있어 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홍준표의 시도가 먹혔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박 세력들이 분명히 뭔 소리를 낼 텐데 뉴스에 전혀 안 나와요. 유해 틈에 묻히는 거죠. 그렇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뉴스가 다 류여해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겨레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류여해의 72시간 투쟁사, 기승전 홍준표 디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리스트화 시켰어요. 어떻게 홍준표한테 3일 동안 개겼는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품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이름에 누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것. 그런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하는데 윤리위원회겠죠.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겠죠. 하는데 보도들에 의하면 제명도 가능하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봤을 때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늘은 서리가 된다. 조심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스타일 몰랐던 사진들이라던가 뭐 홍준표가 막 그 박근혜하고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굽신거리는 사진을 붙이면서 맞춰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단다거나. 너무 재밌네요. 정치가 누가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어쨌건 유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징계는 한 해 뭐네 해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만반해서 내 측근도 잘라내 요 느낌. 물론 측근이라는 표현이 아직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계파가 서로가 같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 지도부에 입성해가지고 사실 홍준표를 엄청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의 유해에 대해서 그런 느낌인데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당인이기 때문에 제명되고 나면 이제 밖에서 투쟁하고 나서 어느 날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그렇게 뭐가 억울한 한을 품고 정치권에서 나가는 거긴 한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 유해가 대한애국당으로 가죠. 조원진한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들러붙고 하는 정치를 하겠죠.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예요. 이게 홍준표나 사실은 유해나 정치인 범죄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발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올라 저거 맑게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저 다 까버리네. 그러니까 류해 씨를 보고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그 사람 있죠. 이 류해 씨의 그 과거 경력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이제 그 법학 박사까지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욕을 들었고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아니야. 네. 그런데 정치에 하자마자 정말 자기가 평생 먹었던 욕을 하루에 다 먹으니까 이제 그 정신적인 흥분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당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니까 유해는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렇게 대받아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수위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번 자기가 한번 싹 때렸으면 상대방이 딱 움찔하고 나왔을 때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내려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지금. 예. 류여애가 우리도 잘 때리기도 할 것 같은데 홍준표에 대해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측근이에요.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 말한 홍준표가 제일 무서운 얘기인 거야. 이런 상황은 많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바로 옆에 봤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그 홍준표에 대한 막 공격들을 쏟아내는 상황이 되니까 홍준표는 갑자기 아뜨거 했을 거라고 봐요. 정말 불쾌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론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건 홍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주먹 날아갈 얘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유여해에게 우리 당 험담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했죠. 이제 막 나가는구나 이제 서로가. 이 류여해가 정치인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햇병아리기 때문에 이 홍준표의 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은 이렇게 홀대해도 조금 더 지나가면 혹시 알아? 뭐 이런 보통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의 본 뜻은 저게 아닐 거야.
내가 희생양이 됐구나. 그래 지금만 이 고통을 감내하자. 이 정도로 끝냈을 텐데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뉴욕에는 자,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좀 재밌어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 너무 재밌어서. 여기도 훈훈하죠? 네. 자,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당협위원장 60여 곳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박들 많이 이제 당협위원장직을 잃었고 그중에 측근으로 인식됐던 유해마저도 당협위원장을 확 치는 상황.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유해는 그냥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렇죠. 재미삼아 하는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던데 여기 더블 캐스팅 안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단순한 쪽은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가 친박들을 이렇게 쳐냈잖아요. 그러면서도 김무성한테 아직도 안 주고 있잖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안 주고 있잖아요. 복당해서 들어온 사람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유해인은 본인의 측근처럼 보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간 친박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건 홍준표에게 잘 딸랑거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게 다 인증샷으로 유해도 잘라냈어라는 용도로 썼던 것 같다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그렇죠.